여기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별도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TV, 라디오, 유튜브 통해서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각종 매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각종 국제적 상황,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분석, 대안을 제시해온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시고 국립 외교원장을 역임하셨죠. 김준현 원장님 오십시오. 제가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고 저도 제가 여기 왜 서 있을까? 아침 내내 궁금합니다. 지난 이틀에 저한테 인생 엄청난 드라마였어요. 사실 저는 평생 교육기장에 있었습니다. 한국대학교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았는데 조기명대를 신청해서 저는 지금 교수가 아닙니다. 물론 신청할 당시에는 작년 11월이었고요.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없었습니다. 왜 다리를 불살랐을까? 방송, 강연, 교육 그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어느 순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 스트레스로 턱관절이 이상합니다. 잘 씻지를 못합니다. 자다가 오한이 나서 잠을 깨기도 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이 오히려 그 전쟁과 안보 위기를 줄이지 않고 조장하는 새벽들에 대해서 불과 2년 만에 제가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외쳤지만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보고 싶다, 현장에 가서 일하고 싶다, 직접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조국 대표께서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많은 멤버들도 있고 또 인연도 있지만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창당 과정과 또 대표님의 개인적인 분들을 영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창당부터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오호영 민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만에 뛰는 가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정치적 냉소주의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속에는 냉소가 가득했었습니다. 또 불살랐던 이유가 운명처럼 오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항공모함이 아니라 회속처럼 회속적이면서 구원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구축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조국 혁신당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외교적으로는 진영 편향의 이념 외교입니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 것을 절감하고 그렇게 강연하고 있습니다. 분단 구조에서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전된 차가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는
그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에서도 외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적과 아군으로 만나고 적을 섬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인권을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의 민주주의가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외교를 멈추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위기가 상승하면 줄여야 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치 수준과 다르다고 해서 외교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외교 무대에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왜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시킵니까? 바로 사적 권력을 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은 경제 포퓰리즘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적해야 하고 전쟁 불선언을 얘기하고 심지어 선제 공격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전쟁이 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건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용구가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 합니다. 30년 전부터 생각했어.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밥 먹듯이 얘기합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을 준비합니까?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준비한다는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복원해야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민지 잔재를 극복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식민지 잔재 3월 1일날 보셨죠? 리또 후르비가 여당 의원에 의해서 종교를 갖고 성공한 사례는 독립운동가들이 싸워본 것이 보람도 없이 대통령은 우리가 국제정세를 잘못 알아서 우리 때문에 우리 탓에 식민지가 됐다고 얘기하는 판입니다. 한국의 극우가 뉴라이트가 일본의 극우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보수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중 전략대결 향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생존도 급하고 국익 확보도 급한데 이념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제가 기한한 사람. 그 이유는 우리는 대륙국가이자 동시에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킨 신북방과 신남방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폐기하고 만든 것이 뭡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에 대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하고 일본과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대륙에서 우리가 전리를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을 중국도 품고 미국도 품고 또는 연결시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좌우명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30년 이상 제가 가진 좌우명이 있습니다.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다. 정치의 꽃이 왜 복지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를 빼면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의 복지는 강자가 약자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치를 넣으면 뒤집어져야 합니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그 정신이 구현된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것은 복지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약자가 돌봄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교의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은 흑백론입니다. 제가 외교로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말이에요.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다. 이길 때는 51을 가져와야 그 다음에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질때도 40분을 확보해요. 색깔로 치면 회색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 함께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인생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